여러분이 평생 먹어온 그 양파가 실제로는 수십만 원짜리 혈압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매일 7알씩 먹는 고혈압약을 단 한 달 만에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혈당 300을 넘나들던 당뇨 수치를 150대로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리고 깜빡깜빡하던 기억력을 20년 전처럼 되돌릴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그 평범한 양파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원빛건강입니다. 저는 40년간 가정의학과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74세 김대성 의사입니다. 그동안 혈압약, 당뇨약에 의존하는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모든 상식을 뒤바꿀 것입니다.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99%의 사람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왜일까요? 사실 이 정보는 의료업계에서 절대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모든 사람이 이 방법을 안다면 혈압약, 당뇨약, 치매약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시장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양파를 먹고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양파 먹는 방법 중에 98%가 틀렸습니다. 양파를 자르자마자 바로 요리하시죠? 껍질은 당연히 버리시고요. 저녁에 드시나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양파의 놀라운 치유력을 거의 얻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 한편으로 그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부터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이 얼마나 귀중한 정보인지 5분만 지나면 깨닫게 되실 거거든요. 그리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비밀을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78세 김태준 할아버지는 38년간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며 매일 아침 7알의 약을 드셨어요. 혈압이 210을 넘나들어서 의사는 언제 쓰러지셔도 이상하지 않다며 가족들에게 각오를 당부했죠. 그런데 단 30일 후 김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변화는 의료진들조차 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혈압이 130/80으로 정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혈압약을 3알로 줄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수십 년간 고생하던 관절통까지 사라져서 지금은 매일 아침 30분씩 조깅을 하신다는 거예요. 78세 나이의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있으시죠? 매일 혈압약을 먹는데도 수치가 잘 안 내려간다. 당뇨 때문에 단 음식은 구경도 못한다. 방금 전 말한 것도 금세 깜빡한다. 그렇다면 김 할아버지가 실천한 이 방법에 주목하세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를 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양파를 먹는 방식을 바꾼 것뿐입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15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양파를 자르면 바로 요리하시죠?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실수였어요. 양파를 자른 후 정확히 15분간 공기에 노출시켜야 알리신이라는 기적의 성분이 활성화돼요. 도쿄대학 연구팀이 10년간 연구한 결과 자른 직후에 양파와 15분 노출된 양파의 효능 차이는 무려 300%였어요. 똑같은 양파인데도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양파를 먹을 때마다 효능의 3분의 1을 그냥 버린 셈이에요. 마치 100만 원을 쓰면서 33만 원의 효과만 본 거죠. 두 번째 비밀은 더욱 충격적이에요. 바로 우리가 매일 쓰레기통에 버리는 양파 껍질이 실제로는 알맹이보다 50배나 강력한 치료제였다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양파 껍질의 케르세틴 함량이 과육보다 50배 높았어요. 케르세틴이 뭐냐고요? 바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천연 치료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보물을 매일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다이아몬드를 쓰레기로 알고 버린 셈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첫 번째, 양파를 자른 후 15분간 그대로 두세요.
이때 양파가 공기와 만나면서 알리신이 최대로 생성돼요. 두 번째, 양파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깨끗이 씻어서 끓는 물에 10분간 우려내면 케르세틴이 풍부한 황금차가 완성돼요. 김 할아버지도 바로 이 방법으로 매일 양파를 드신 거예요. 특별할 것 없죠? 그런데 결과는 기적이었어요. 한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연간 매출은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만약 모든 사람이 양파 껍질의 놀라운 효능을 알게 된다면 이런 비싼 약들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제 정말 놀라운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12년 동안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일 7알의 약을 복용하셨어요. 혈당은 항상 300을 넘나들었고 혈압도 심각하게 높아서 의사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며 가족들을 공포에 떨게 했죠. 그런데 우연히 박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 해외의학 저널에서 양파의 특별한 효능에 관한 연구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는 할머니께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한 양파를 매일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에 박 할머니는 양파가 뭐 그리 대단하냐며 반신반의했지만 아들을 위해 꾸준히 섭취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박 할머니의 몸에 일어난 변화는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불과 6주 만에 혈당이 150대로 내려가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안정되었어요. 담당 의사인 이준호 박사는 처음에는 측정 기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차례 재검사 후에야 이 놀라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준호 박사는 25년 의사 생활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교과서에도 없는 놀라운 회복이라고 표현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박 할머니의 관절염 통증까지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박 할머니는 마치 15년은 젊어진 기분이라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세 번째, 비밀. 양파와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들. 대체 박 할머니는 양파를 어떻게 드셨길래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정확한 방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양파와 특정 식품을 함께 먹으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어요. 반면 다른 특정 식품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첫 번째 식품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철민 교수팀이 밝혀낸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의 케르세틴과 들기름의 오메가3가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며 염증 제거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해요. 박철민 교수는 양파와 들기름의 조합은 그냥 약이 아니라 특효약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연구팀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양파와 들기름을 함께 섭취한 그룹의 심혈관 기능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해요. 실제로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최영수 할아버지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의료진의 권유로 수술 전 몇 개월 동안 매일 양파와 들기름을 특별한 방법으로 함께 섭취하셨어요. 최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 먹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3개월 후 검사에서 막혔던 혈관이 상당 부분 뚫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의사들이 경악했다고 합니다. 담당 심장내과 의사인 장미정 박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라며 스텐트 시술 없이도 약물 치료만으로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어요. 최 할아버지는 매일 가슴이 답답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가벼운 등산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격하셨다고 해요. 그는 양파와 들기름이 내 생명을 구했다고 믿고 계세요. 두 번째로 양파와 궁합이 좋은 식품은 바로 육류입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고기를 구울 때 생성되는 발암 물질을 양파가 완전히 중화시킨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의 제임스 브라운 박사팀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브라운 박사는 육류를 고온에서 구울 때 생성되는 발암 물질이 양파의 특정 성분과 만나면 거의 완전히 중화된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양파 없이 고기를 먹는 것은 방어복 없이 방사능 지역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고기의 비타민 B1과 양파의 알리신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특별한 영양소가 생성되어 치매 예방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태민 교수팀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발견했어요. 알리티아민이 풍부한 식단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환자들의 인지 기능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한 환자는 잊고 있던 손자의 이름을 다시 기억해내는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했다고 해요. 김태민 교수는 현존하는 어떤 치매 치료제도 이런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양파의 진정한 파워를 끌어올리는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황금 조리법입니다. 양파를 기름에 볶을 때 반드시 중약불에서 오랜 시간 천천히 카라멜라이징 해야 해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양파 속 케르세틴이 지용성으로 변해 체내 흡수율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한다고 해요. 그냥 볶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효과를 보는 거죠.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최영미 교수는 양파를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효능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며 가장 큰 실수는 양파를 빠르게 조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그는 천천히 정성껏 조리된 양파는 그 자체로 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터득한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정민호 씨는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해요. 정 씨는 3년 전만 해도 협심증 때문에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은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식품은 바로 레드와인입니다. 이스라엘 테크니온 대학 다니엘 코에 교수팀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레드와인의 레스베라트롤과 양파의 케르세틴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며 노화 방지에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코에 교수는 이 두 성분의 시너지 효과는 마치 1 더하기 1이 10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는 특히 심혈관 건강과 세포 노화 방지에 믿을 수 없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100세 이상 노인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저녁 식사 때 양파 요리와 소량의 레드와인을 함께 섭취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현지 의사 피에르 듀퐁은 보르도 지역의 장수 비결은 바로 이 조합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보르도에 사는 108세 마리 할머니는 매일 저녁 양파 수프와 한 잔의 레드와인이 내 장수 비결이라고 말해요. 그녀는 100세가 넘었음에도 혼자서 집안일을 하고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길 정도로 건강합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겠어요. 온빛건강 가족 여러분, 혹시 양파즙을 드시는 분 계신가요? 당장 중단하세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 응급실에는 양파즙 과다 섭취로 입원한 환자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해요. 광주 북구에 사시는 방석철 씨는 건강을 위해 6개월 동안 매일 양파즙을 드셨다가 급성 신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결국 투석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담당 의사인 이성훈 박사는 양파즙으로 인한 신장 손상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양파를 갈아서 즙으로 만들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초고 농축되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돼요. 특히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60대 이상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 김재호 교수는 양파즙은 약이 아니라 독이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김재호 교수는 양파즙 한 컵에는 양파 서너 개 분량의 활성 성분이 농축되어 있어 신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준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양파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안과학회지에 실린 충격적인 연구에 따르면 양파의 황화물과 꿀의 특정 효소가 만나면 눈의 망막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며 장기간 섭취 시 황반 변성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울산 중구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는 2년간 매일 양파꿀을 드시다가 황반 변성이 급격히 진행되어 시력의 대부분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사례가 있어요. 담당 안과 의사인 박정민 교수는 이 할머니의 황반 변성 진행 속도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박정민 교수는 양파와 꿀의 조합이 망막 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졌다며 많은 노인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양파꿀을 섭취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이 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꿀 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 때문일까요? 저는 이런 위험한 정보를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세 번째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리법은 바로 튀김입니다. 양파를 고온에서 튀기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생성되며 여기에 밀가루가 더해지면 더욱 독성 물질이 발생해요. 이 독성 물질은 우리 뇌세포에 직접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알츠하이머와 치매의 위험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립암센터 식품영양연구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튀긴 양파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이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을 촉진시켜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극적으로 높인다고 해요. 연구팀장인 정혜민 박사는 패스트푸드점의 양파링이 뇌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이런 독성 물질에 더 취약해서 양파 튀김을 자주 섭취한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해 튀긴 양파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정혜민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양파가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조리 방법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모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어요. 온빛건강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충격적이셨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양파의 황금 시간대는 더욱 놀라우실 거예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양파를 먹는 시간대에 따라 효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심지어 잘못된 시간에 양파를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서울대 의대 내분비내과 김성민 교수팀은 양파의 효능은 먹는 시간대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성민 교수는 체내 호르몬의 일주기 리듬과 양파의 활성 성분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 9시 이후에는 절대 양파를 섭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녁 9시 이후에 양파를 섭취하면 체내 호르몬 균형이 깨져 불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밤사이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급상승할 위험이 있다고 해요. 반대로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예요. 이 시간대에 양파를 섭취하면 하루 종일 혈당과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집중력과 기억력도 현저히 향상된다고 합니다. 양파를 고를 때도 색깔에 따라 효능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세요? 흰 양파, 노란 양파, 빨간 양파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흰 양파는 매운맛이 강하고 알리신 함량이 가장 높아서 혈관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해요. 특히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흰 양파가 최고예요. 노란 양파는 케르세틴 함량이 가장 높아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요. 암 예방이나 노화 방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노란 양파가 가장 적합해요. 빨간 양파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눈 건강과 뇌 건강에 특히 좋아요. 치매 예방이나 시력 보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빨간 양파를 추천드려요. 양파의 안전한 보관법. 양파 보관법도 중요한 건강 요소 중 하나예요. 특히 자른 양파는 올바르게 보관해야 해요. 양파를 자른 후에는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자른 채소류는 냉장 보관하여 2일 이내에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통양파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됩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아요. 비닐봉지에 넣어두면 습기가 차서 빨리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른 양파를 실온에 장시간 방치하면 세균 증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양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물렁해졌다면 섭취하지 마시고 폐기하세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버리는 것이 안전해요. 또한 양파를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양파의 강한 향이 손에 남을 수 있고 눈을 만지면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양파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 효과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국내외 많은 연구기관에서 양파의 건강 효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어요. 먼저 심혈관 건강에 대한 효과입니다. 양파의 풍부한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 내 콜레스테롤 산화를 억제하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양파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해요. 또한 양파의 황화합물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항염 효과입니다. 양파에 포함된 케르세틴과 안토시아닌은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만성 염증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양파의 항염 성분이 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예요. 양파에 함유된 크로뮴과 황화합물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 양파 섭취가 혈당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는 결과가 있어요. 양파의 항산화 효과와 노화 방지. 양파의 항산화 효과는 정말 주목할 만해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인데 양파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특히 양파 껍질에는 케르세틴이 과육보다 훨씬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양파 껍질의 케르세틴 함량은 과육보다 약 3배에서 4배 높다고 해요. 그래서 양파 껍질차를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양파 껍질차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을 말려서 끓는 물에 10분 정도 우려내면 돼요. 하루 한두 잔 정도 마시면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또한 양파의 안토시아닌은 특히 자주색 양파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눈 건강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성분으로 시력 보호와 인지 기능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양파를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레시피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혈관 건강을 위한 양파를 활용한 건강 레시피 양파 들기름 볶음이에요. 양파를 얇게 썰어서 15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킨 후 들기름에 중불에서 천천히 볶아주세요. 양파가 갈색빛이 돌며 단맛이 날 때까지 충분히 볶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면 케르세틴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요. 두 번째는 소화 건강을 위한 양파 무침이에요. 양파를 얇게 썰어서 찬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물기를 제거하고 식초와 올리브 오일,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해서 드시면 돼요. 생양파의 매운 성분이 소화를 돕고 식욕을 증진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를 위한 양파 마늘 수프예요. 양파와 마늘을 함께 끓인 수프는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양파 2개, 마늘 5쪽 정도를 물에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끓이면 돼요. 여기에 약간의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춰 드시면 됩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식재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토마토예요.
양파의 케르세틴과 토마토의 리코펜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강화돼요. 양파와 토마토를 함께 볶아서 요리하면 맛도 좋고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조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양파의 황화합물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만나면 해독 작용이 향상될 수 있어요. 양파와 브로콜리를 함께 볶거나 찜으로 조리하면 좋아요. 세 번째는 현미나 통곡물이에요. 양파의 크로뮴과 통곡물의 복합 탄수화물이 만나면 혈당 조절 효과가 더욱 좋아질 수 있어요. 현미밥에 양파를 넣어 볶음밥을 만들거나 통곡물 샐러드에 양파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올리브 오일이에요. 양파의 지용성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들이 올리브 오일과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향상돼요. 양파를 올리브 오일에 볶거나 생양파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뿌려 드시면 효과적이에요. 좋은 양파를 선택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겉모습을 확인하세요. 표면이 건조하고 단단하며 껍질이 윤기 나는 것이 좋아요. 흠집이나 멍든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꼭지 부분이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손으로 눌렀을 때 단단하고 무게감이 있는 것이 좋아요. 물렁하거나 쉽게 눌리는 양파는 신선도가 떨어진 것이니 피하세요. 새싹이 나온 양파는 영양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 피하시고 뿌리 부분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도 선택하지 마세요. 크기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 크기가 좋아요. 너무 큰 양파는 속이 비어 있을 수 있고 너무 작은 양파는 맛이 덜할 수 있어요. 구매 후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망에 넣어 걸어두거나 바구니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양파도 계절에 따라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아세요? 봄 양파는 수분이 많고 단맛이 강해서 생으로 먹기에 좋아요. 매운맛이 적어서 샐러드나 무침으로 드시기에 적합해요. 여름 양파는 저장성이 뛰어나고 매운맛이 강해요. 조리용으로 사용하기에 좋고 특히 볶음 요리나 국물 요리에 적합해요. 가을 양파는 당도가 높고 크기가 커요. 구워 먹거나 찜으로 조리하면 단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겨울에는 저장 양파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분은 줄어들지만 단맛은 더 진해져요. 계절별 특성을 알고 구매하면 더 맛있고 영양가 높은 양파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양파의 적정 섭취량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중간 크기 양파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해요. 이는 대략 100g에서 200g 정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나 소화 능력에 따라 조절이 필요해요. 위가 예민한 분들은 조리해서 드시거나 양을 줄이는 것이 좋고 평소 양파를 잘 드시지 않던 분들은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아요. 양파가 이렇게 건강에 좋은 이유는 바로 독특한 성분들 때문이에요. 이제 양파에 들어있는 주요 건강 성분들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알리신입니다. 이 성분은 양파를 자를 때 생성되는 황화합물이에요.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서 감기나 각종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케르세틴이에요. 이는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으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케르세틴은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양파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껍질도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는 황화합물들입니다. 양파 특유의 매운맛과 냄새를 내는 이 성분들은 간 해독 작용을 돕고 항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또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크로뮴이에요. 이 미네랄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당뇨병 관리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이눌린과 프락토올리고당이에요. 이들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예로부터 양파를 건강관리에 활용해 왔어요. 한국의 전통 건강법 중에는 양파 우린 물을 마시는 방법이 있어요. 양파 한 개를 큼직하게 썰어서 물 2컵에 넣고 20분 정도 끓인 후 식혀서 마시는 거예요. 이는 감기 초기 증상이나 소화 불량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유럽에서는 양파 시럽을 만들어 기침이나 목 아픔에 사용해 왔어요. 양파를 얇게 썰어서 꿀과 함께 하룻밤 재워두면 양파에서 나온 즙과 꿀이 섞여 시럽이 만들어져요. 이를 하루 2-3회 작은 숟가락으로 떠서 먹으면 목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인도의 아유르베다에서는 양파를 소화 개선과 혈액 정화를 위해 사용해 왔어요. 특히 생강과 함께 끓인 양파차는 소화를 돕고 체내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져요. 중동 지역에서는 양파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사용해서 관절통이나 근육통 완화에 활용해 왔어요. 물론 이런 전통적인 방법들은 민간요법의 성격이 강하니 심각한 질환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해요. 양파 100g당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칼로리는 약 40kcal로 매우 낮은 편이에요. 탄수화물이 9.3g, 단백질 1.1g, 지방 0.1g 정도 들어 있어요. 식이섬유는 1.7g으로 소화 건강에 도움이 돼요.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C가 7.4mg, 엽산이 19마이크로그램 정도 함유되어 있어요. 미네랄로는 칼륨이 146mg, 인이 29mg, 칼슘이 23mg 들어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양파의 혈당 지수가 10으로 매우 낮다는 거예요.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서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는 의미예요. 또한 양파는 나트륨 함량이 4mg으로 매우 낮아서 고혈압 환자분들에게도 부담이 적어요. 반면 칼륨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양파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소 함량이 달라져요. 생으로 먹을 때는 비타민C와 황화합물을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운맛 때문에 많은 양을 먹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살짝 데치거나 볶으면 매운맛은 줄어들면서도 영양소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어요. 특히 케르세틴은 열에 비교적 안정적이라서 조리 후에도 상당량이 유지돼요. 장시간 끓이면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C는 많이 손실되지만 양파의 단맛은 더 진해져요. 국물로 우려내면 물에 녹은 영양소들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기름에 볶으면 지용성 성분들의 흡수율이 높아져요. 특히 케르세틴은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가 더 잘 돼요. 구이나 로스팅을 하면 양파의 당분이 카라멜화되면서 단맛이 극대화돼요. 영양소 손실은 있지만 맛이 좋아져서 더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 양파와 다른 채소들의 비교. 양파를 다른 채소들과 비교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마늘과 비교하면 마늘이 알리신 함량은 더 높지만 양파가 케르세틴 함량은 더 높아요. 두 채소 모두 황화합물이 풍부하지만 각각 다른 건강상 이점이 있어요. 파와 비교하면 파가 비타민O와 비타민 K는 더 많지만 양파가 항산화 성분은 더 풍부해요. 둘 다 파과에 속하는 채소라서 비슷한 성분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브로콜리와 비교하면 브로콜리가 비타민C와 엽산은 훨씬 많지만 양파가 칼로리는 더 낮아요. 둘 다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채소들이에요. 토마토와 비교하면 토마토가 리코펜과 비타민C는 더 많지만 양파가 케르세틴과 황화합물은 더 풍부해요. 두 채소를 함께 요리하면 서로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어요. 당근과 비교하면 당근이 베타카로틴은 월등히 많지만 양파가 혈당 지수는 더 낮아요. 둘 다 요리의 기본 재료로 자주 사용되는 채소들이에요. 양파의 품종별 특성.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양파 품종들의 특성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일반 노란 양파는 가장 흔한 품종으로 저장성이 좋고 조리용으로 적합해요.
매운맛과 단맛이 적절히 조화되어 있어서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어요. 흰 양파는 매운맛이 강하고 수분이 적어요. 생으로 먹기에는 자극적일 수 있지만 황화합물 함량이 높아서 건강상 이점이 클 수 있어요. 자주 양파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색이 예쁘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요. 샐러드나 생식에 사용하면 보기에도 좋고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해요. 단양파는 매운맛이 적고 단맛이 강해서 생으로 먹기에 좋아요. 아이들이나 매운맛을 싫어하는 분들에게 적합해요. 쪽파는 엄밀히 말하면 양파와는 다른 종이지만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파 부분까지 모두 먹을 수 있어서 영양소 섭취에 유리해요. 양파를 선택할 때 친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국내산 양파는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높고 운송 과정에서의 영양소 손실이 적어요. 또한 푸드 마일리지 측면에서도 환경에 더 친화적이에요. 유기농 양파는 화학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다만 가격이 더 비싸고 외관이 일반 양파보다 못할 수 있어요. 제철에 나는 양파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봄부터 초여름까지가 양파의 제철인데 이 시기에 양파가 가장 신선하고 영양가가 높아요. 지역 농산물 직거래장을 이용하면 더 신선한 양파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할 수 있어요. 농부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재배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저장 양파의 경우 겨울철에도 국내산을 구할 수 있는데 적절한 저장 환경에서 보관된 양파라면 영양가 손실이 크지 않아요. 지금까지 양파의 다양한 효능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섭취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양파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하루 중간 크기 양파 반 개 정도가 적당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양파가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혈당 지수가 낮고 크로뮴이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거든요. 다만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혈당 모니터링을 더 자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생양파보다는 충분히 익힌 양파를 드세요. 열을 가하면 자극적인 성분이 줄어들어 위에 부담을 덜 줍니다. 국물에 우려내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양파의 칼륨 함량을 고려해야 해요. 하지만 양파의 칼륨은 그리 높지 않아서 일반적인 섭취량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양파즙 형태로 농축해서 드시는 것은 피하세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드물게 양파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 양파를 섭취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양파를 활용한 계절별 건강관리. 계절에 따라 양파를 활용한 건강관리 방법도 달라질 수 있어요. 봄철에는 신선한 봄양파를 활용해 보세요. 수분이 많고 단맛이 강해서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돼요. 봄나물과 함께 무침을 만들어 드시면 계절감도 느끼고 영양도 챙길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양파의 항균 효과를 활용하세요. 더운 날씨에 음식이 상하기 쉬운데 양파를 요리에 많이 활용하면 자연스러운 항균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또한 양파의 수분과 전해질이 더위로 인한 탈수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가을철에는 면역력 강화에 집중하세요. 일교차가 큰 가을철에는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 양파와 마늘, 생강을 함께 우린 차를 마시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겨울철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파 요리를 활용하세요. 양파 수프나 양파를 넣은 찌개류가 좋아요. 또한 저장 양파의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껍질차도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최근 양파에 대한 연구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아볼게요. 현재 국내외 연구기관에서는 양파의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케르세틴의 암 예방 메커니즘에 대한 분자 단위 연구가 진행 중이에요. 치매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도 주목받고 있어요.
양파의 황화합물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또한 양파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도 활발해요. 양파 추출물을 이용한 건강보조식품이나 의약품 개발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농업 분야에서는 더 높은 영양가를 가진 양파 품종 개발 연구도 진행되고 있어요. 케르세틴이나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새로운 품종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양파를 활용해서 전반적인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규칙적으로 양파를 섭취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한 끼 정도는 양파가 들어간 요리를 드시면 꾸준한 건강 관리에 도움이 돼요. 양파를 직접 요리해 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요리 과정에서 양파의 향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가공식품보다 훨씬 건강해요. 양파와 함께 다양한 채소를 섭취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양파만으로는 모든 영양소를 충족할 수 없으니 다른 채소들과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세요. 양파 보관과 관리에 신경 쓰는 습관도 중요해요. 신선한 양파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보관해서 최상의 상태로 섭취하세요. 지금까지 양파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양파는 자른 후 15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켜야 활성 성분이 최대로 생성된다는 점이에요. 이 황금 시간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양파 껍질에는 과육보다 3-4배 많은 케르세틴이 들어있으니 버리지 마시고 차로 우려내어 드세요. 세 번째, 양파와 들기름,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을 함께 섭취하면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져요. 네 번째, 하루 적정 섭취량은 중간 크기 양파 반 개에서 한 개 정도예요. 과량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항응고제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여섯 번째, 자른 양파는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2일 이내에 사용하세요. 일곱 번째, 위가 예민한 분들은 생양파보다는 익힌 양파를 드세요. 온빛건강 가족 여러분, 오늘 양파의 놀라운 비밀들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평범해 보이는 양파 하나에 이렇게 많은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죠?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있거든요. 구독자 여러분, 정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온빛 건강에서는 검증된 건강 정보만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저희의 기쁨이거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양파 한 조각의 작은 실천으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온빛 건강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